산가요록에서 시의전서까지 음식과 건강. 이번 차시 수업에서는 음식의 기본 사상을 설명하고 조선시대 요리책을 통해 현재의 음식 문화를 찾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00여 가지의 병증을 밝혀냈다. 1400여 종의 약물을 다스렸다. 4000여 가지의 처방을 내렸다. 동양의학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한의학의 백과사전.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 동의보감이다. 자, 영상은 동의보감입니다. 동양 최고의 한방의학사전이죠. 자, 그러면 이 동의보감이 왜 나왔을까요?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어이허준이 1610년에 완성한 의서인 이것은 조선의 의학 전통을 담은 책이며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동의보감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조리서는 15세기의 왕실의사 전순의가 쓴 산가요록이에요. 그 이후에 16세기에도 수은자빵이라던가 17세기에 한글로 쓰여진 조리책 음식 디미방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리서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리책을 통해서 당시에 한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 그 다음에 지방과 그 가문에서만 전해지는 음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음식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조선시대 조리서는 이 조리 방법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빚는 방법, 그 다음에 식재료의 재배,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동시에 의학서에서도 음식을 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조선시대 음식은 맛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약으로도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산가요록 먼저 살펴볼까요? 이 책의 저자인 전순의는 왕실의 치료를 담당하던 내의원의 어의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명령으로 1445년에 편찬된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인 의방유치 여기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본인이 이제 전순의가 개인적으로 집필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산가요록이고요. 이 산가요록에서는 작물 기르는 법, 그 다음에 양잠, 누에 치는 법 등의 농업 관련 기술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밥과 떡과 같은 200여 가지가 넘는 음식의 조리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돌과 한지로 만든 창을 활용해서 겨울에 채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에 이미 온실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성종실록을 보면 겨울에 영산홍꽃 화분을 왕에게 올리니 성종이 겨울꽃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이 영산홍은 한 5월쯤에 꽃을 핍니다. 근데 그걸 한겨울에 바쳤으니 아마도 온실에서 재배했구나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온실 재배법은 산가요록의 동절양채라는 제목 아래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꽃 이외에도 채소도 같이 재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순의는 또 다른 책 식료찬요라는 책도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 그러한 방법을 설명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무렵에는 이제 조선 세조 때였는데요. 이때 왕실 구성원들이 질병이 있을 때 이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식의라는 업무가 내의원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 이것들이 의원들의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세조가 편찬한 의학론에서는 음식을 통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의원들이 이제 음식까지 관장했고, 이런 이유로 이제 식료찬요라는 책에서는 질병에 약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기 걸렸을 때 파로
죽이다, 뭐 국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뭐 수박, 배 먹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등 그러니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 어의, 전순의의 산가요록 그리고 식료찬요 이런 책을 통해서 조선의 음식은 15세기 무렵 이미 의관들이 병의 예방, 그다음에 약의 역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었고요. 이런 책들은 또 각 지방에서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끔 널리 권장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17세기 초에 간행된 한의학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이 동의보감의 목적은 병의 치료가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양생,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식재료, 그다음에 약재의 효능을 설명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식의 표현, 즉 사람들이 진짜 쓰는 어려운 용어가 아닌 실생활에 쓰이는 용어로 이렇게 총망라해서 정리를 한 책이죠. 이 책은 이후에 중국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행이 되면서 국제적인 의학서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서 인류의 주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게 됐죠. 이 동의보감에서 역시 약이 될 수 있는 식재료로 반찬, 술, 차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서 조선 음식의 기본 사상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생강을 끓여 마셔라, 몸에 기운이 없으면 소고기 구워 먹어라,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지금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의관이 아닌 사람들도 음식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16세기 중반에 김유라는 양반이 수은잡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각종 술 담그는 법,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 김치 담그는 법, 장 담그는 법, 그다음에 두부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허균의 도문대작이라던가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런 책들도 조리법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당시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던 남자들의 그런 임무에 따라서 술과 음식을 관장하는 것 또한 남자들의 일이었다. 그리고 양반들의 관심사였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세기에 경북 영양지방에 살던 장계향이라는 부인은 양반가의 음식을 한글로 정리해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술빚기, 식품 보관, 발효, 조리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빙허가 이씨가 쓴 가정백과사전인 교합총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다양한 조리법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라던가 옷 만들기, 가축 기르기, 농사짓기, 당시 가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책에서 역시 술빚기, 그다음에 음식조리법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앞서 나왔던 음식디미방과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규합총서에서는 음식디미방에서는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천초를 썼다고 했으나 이 규합총서에서는 고추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고추가 전래되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죠. 19세기 말에 양반가의 조리법을 정리해 놓은 시의전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 600여 가지의 음식과 그 음식의 조리법을 그 다음에 이 상차림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반상식도를 통해서 당시에 상을 어떻게 차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올라갔고 어떠한 모양으로 상을 꾸렸다라는 것. 한편 1795년 정조 19년에는 국가에서 원행, 을묘, 정리, 의궤라는 의궤를 펴내는데요. 이때는 이제 왕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환갑염을 기념하면서 잔치 벌인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의궤에서는 왕실을 비롯한 그 행사에 참여했었던 양반 관료, 그다음에 서민들의 밥상까지 모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식생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입니다. 이상과 같이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조선시대의 다양한 조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전통시대 한국 식문화를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요리서들이 저술이 되었죠. 이 조리서의 저자들은 왕실 의사부터 양반 관료, 그다음에 부인들, 양반가의 부인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자기의 목적에 맞는 조리서를 남겼습니다. 의관들은 왕실과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식재료들의 약효를 연구를 했고요. 이 식재료의 조달 방법까지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어인 전순이는 겨울에 효과적으로 채소 공급하기 위해서 온실도 고안을 했고요. 동의보감은 의학사전인데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로 건강을 지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손님 접대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손님 접대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양반들이 직접 술 빚기, 그다음에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 법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한 것도 조선시대 음식 문화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여자들도 가사의 일환으로서 집안에서 전래되는, 즉 가승되는 음식의 조리법이라던가 상차림 등을 저술했습니다. 이런 조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식의 역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선호하던 맛, 그리고 새로운 식재료의 개발,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발전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전통시대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